지난 18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높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상당히 진척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60%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 확산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또한 델타 변이가 미국 41개 주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근 확진자의 1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델타 변이의 주요 증상은 두통과 인후염, 콧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알려진 일반적인 증상인 기침과 고온, 미각 또는 후각 상실과는 다른 증상입니다. 다만 기존의 백신 접종으로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불안감은 다소 더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성인 반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맞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주리, 미시시피, 엘라바마주 등 접종이 저조한 지역에 속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상황이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CDC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지만 개인의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지침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에게만 방역 수칙을 강요하면 직장 내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 감리병원 직원 117명은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178명에게 14일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현재 미국에서 투여되고 있는 백신들이 긴급 사용 허가만을 받은 상태이므로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병원 근로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환자를 돌보는 것이 접종 자유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아직까지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고 AP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 CDC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최소 480여 카운티 지역은 백신 접종률이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카운티는 교외에 떨어져 있고 소득 수준이 낮으며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 많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CDC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1억 7,400만 명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약 64%지만 변이 바이러스 출몰로 인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으로부터의 확산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 아동병원에 따르면 국가 단위나 주 단위로 보면 평균적으로 높은 접종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적은 접종률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DC의 자료 중 가장 최근에 나온 5월 22일 변이 바이러스 트래커 자료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종류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는 것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라고 불려지는 B1217이며 2위로는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인 P1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B1427, B1429는 전체 변이 바이러스 건수 중 2% 미만이었으며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B16172는 꾸준히 높은 4~5%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지난 6월 17일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의 덕평물류센터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7일 오전 5시 20분경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관할 서방서와 인근 소방서에서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닷새째인 21일까지도 화재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리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2층에 축구장 15개의 넓이와 맞먹는 건물인데 주로 공산품이 보관되어 있어 수도권 전역에 배송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종이박스같이 불에 잘 붙는 물건들이 많아 화재가 커졌습니다. 화재 진압 중 인명수색을 위해 진입했던 소방관 한 명이 고립되어 실종 후 48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에는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기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전을 보내 희생을 기리며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지하 2층의 콘센트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평소에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 방송의 관리가 되지 않았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물류센터 안에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가 없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안전 불감증과 열악한 근무 환경은 이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쿠팡에서는 바로 지난 3월에도 거의 매일 밤새 새벽 배송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뇌출혈로 숨지는 등 1년 사이에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사고가 난 날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한국 법인의 모든 공식 직위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장 손실이 일어난 물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쿠팡 본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이 모두 막아주는 것이 아닌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보험사, 그 재보험사들이 또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에 의해 분산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구상권 청구와 화재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포함해 보상 절차는 2년 이상 걸린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빠른 배송 서비스를 무기로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해왔고 지난 3월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쿠팡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기업 윤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소비자들의 불매와 탈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국 전역이 작년 초부터 고속도로나 로컬도로 등이 비교적 한산한 교통 흐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백신 보급과 함께 여러 지역들의 규제 완화와 시설 및 모임들의 재가동이 시작되면서 한산했던 도로 위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LA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의 교통체증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9월 개학 이후에는 교통지옥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통국은 지난 15일부터 시내 주요 도로 신호등의 종일 나이트 모드 운영 방침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나이트 모드는 교통량이 감소하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붉은색으로 바뀌어 과속을 예방하는 기능입니다. LA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내 대표적인 교통체증 집중 지역들도 팬데믹 시작 전의 상태로 점차 돌아가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 9월 학교들의 개학이 시작되면 오전 오후 특정 시간 내 교통체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작년 조지아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팬데믹 전의 숫자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주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안에 조지아 전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600명을 넘어 2019년 총 사망자 수 1,502명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팬데믹 영향으로 비교적 원활해진 도로 흐름으로 인해 속도를 높이는 운전자들이 많아져 사망자 수도 이에 비례해 증가했다는 주 경찰 측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당국은 코로나19 기간 교통사고가 줄었지만 최근 교통량이 증가해 운전자 위험은 커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영향의 감소와 함께 도로 위 출퇴근 시간이 다시 늘어가면서 운전자는 방어운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중국 내 채굴업체 90% 이상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절반 이상의 막대한 채굴 작업이 행해져 온 중국 대륙 내에서의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 것인데 이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여태까지의 중국의 태도에 반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 발표된 가상화폐 거래 금지는 물론 채굴 행위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세계적으로 보여주려는 중국의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크고 그 안정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높은 가치를 보하는 디지털 화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은 역시 비트코인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CBDC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가상화폐지만 민간이 발행하고 채굴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중앙은행에서 발급을 맡으며 그 가치를 보장합니다. 또한 일반 화폐와 같이 액면가가 고정돼 있어 비트코인처럼 시세가 마음대로 변동하지 않으며 전자적으로 저장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현재 쓰이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 화폐와 같은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스웨덴 등 몇몇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특별히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인데 디지털 화폐와 반대되는 비트코인 생산을 규제하며 디지털 화폐를 가장 바쁘게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기관인 중국 인민은행입니다. 현재 시범 사용 중인 디지털 위안화를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미국의 달러의 패권에 도전할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인민은행은 이미 선정과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배포한 디지털 위안화는 약 3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65개국의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CBDC 도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60%는 연구 실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